여러분들 화성인 바이러스라는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이 프로그램은 정말 특이하고 괴짜스러운 기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출연하여 자신들의 특이한 일상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화성인이라는 단어를 프로그램 타이틀에 붙였을까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제일 못하는 연애! 남녀 사이는 정말 어려운 법이죠. 서로를 이해 못하기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말도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아니 이렇게 정말 미지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화성. 화성이 괴짜스럽고 귀괴스러운 것의 대표적 표현이 되게 만든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에게서요. 재미난 얘기가 펼쳐집니다. 1980년 우리나라 서울에서 세계 유니버스 비인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회 내용보다 더욱 관심을 끌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자칭 화성의 왕자라고 주장하는 한국 농촌총각 유리마와 미인대회에 참가한 미스 프랑스와의 러브스토리였다고 합니다. 결국 그 남자는 자신이 화성인이라고 주장하며 이 미스 프랑스에게 접근하여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결혼까지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농촌 총각이 한 나라의 미인을 대표하는 여자와 결혼까지 골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부러워서 배 아파서 쓰러질 이야기인데 이러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우리나라에. 그 당시 한국의 신문이나 잡지 그리고 뉴스에서도 앞다투어 대서특필한 정말 크나큰 이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분 탓인가요? 저는 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남성분이 살짝 우리 문복씨를 닮은 것 같네요. 훗날 희대의 사기꾼이라 평가를 받았던 이 농촌총각 유리마는요, 일반인들이 말하는 사기꾼이라기보다는 현실과 이상을 혼동하는 요즘 흔히 말하는 4차원적인 괴짜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본명이 유재승이었던 이 남자는 중학생 때부터 매일 밤 화성으로부터 자신의 공주와 함께 지구로 귀향을 온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도 이러한 꿈을 꾸고 역시 처음에는 그냥 이상하다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런 이상한 꿈이 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급기야 자신은 화성의 고귀한 피를 물려받은 왕족이라고 굳게 믿게 되었고요. 화성의 왕족이 뭐하러 공부를 하냐면서 이내 고등학교를 중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자신과 함께 지구로 떨어진 그 운명의 공주가 어느 나라에 있을지 전혀 모르는 사실이잖아요. 고로 그는 여러 외국어를 독학으로 파고들어 그의 나이 20살 무렵에는 6개 국어에 능통한 경지까지 오르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시간은 차츰차츰 흘러갔지만 화성의 왕자 마르스인 자신과 그 운명의 배필 금성의 공주 비너스가 지구로 귀향을 오는 이 요상한 꿈은 거의 매일 밤 그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또한 꿈속에서 나오는 이 공주의 얼굴이 너무나도 생생히 떠올랐기에 이건 개꿈이 아니라 예지몽이다. 그녀와 내가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면 화성에서 우주선이 지구로 와서 자신들을 데리고 간다고 굳게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지경이면 멀쩡한 사람도 정말 미칠만하죠. 여러분들도 매일 밤 꿈속에서 그렇게 좋아하고 환장하시는 수진님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미칠만 하겠죠. 또한 가지가지 한다고 이 유리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정말 푹 빠지게 되면서 무언가 영감을 얻었는지 18세기 중세 유럽풍의 왕자 복장을 언제나 꾸미고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입는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중세풍의 유럽 왕자의 복장을 하고 일상생활을 즐겼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화성의 영문 명칭이 마르스잖아요. 내 몸속에는 군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렇게 왕자 복장과 약간 군인적인 복장을 갖추게 되었던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최면의 정점일까요? 자신의 본명인 유재승을 버리고 그의 딴에는 뭔가 있어 보이는 화성의 왕족에 어울린다고 생각했는지 이름까지 유리마라고 바꾸게 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똑똑한 미친놈이 제일 무섭다고. 이렇게 허황스러운 자신만의 착각이지만 나중을 대비해서 외국어 공부에, 복장에,
마지막으로 이름까지. 이런 치밀한 준비성은 정말 박수 칠만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면은 집념의 사나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자신의 운명의 상대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에게 드디어 한 줄기 빛이 내려오게 됩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1980년 7월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문화의 전당에서 제29회 미스 유니버스 대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유리마는 무심코 미스 유니버스 대회의 중계를 보다가 자신의 애간장을 언제나 태웠던 꿈속의 그녀를 발견하게 되고 말아버립니다. 그 꿈에서 나오는 여자가 유니버스 대회에 나오게 된 거였어요. TV 화면 속에서 나오는 프랑스 대표 브리짓 쇼케를 보고 저 여자가 내 운명의 여자, 금성의 공주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And before we leave the waterfall, here are Miss France, Brigitte Choquet, and Darlene. 이 여자가 바로 그가 중학생 때부터 꿈속에 나왔던 금성의 공주와 똑같이 닮은 것에 크나큰 충격을 받게 되고, 이 여자가 수십 년 동안 오매불망 자신이 기다리고 바라던 비너스라고 생각을 하고는요, 단박에 대회장으로 달려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를 직접 만나게 되어서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섰다고 합니다. 유리마는 학교를 중퇴하고 외국어 공부에만 열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당시 6개 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이 있었기에 그와 그녀와의 언어의 장벽은 문제가 될 리 없었다고 합니다. 프랑스어까지 완벽하게 마스터했던 남자였으니까요. 자신의 능수능란한 프랑스어를 구사하며 자신의 상황을 들려주었지만 그들의 짧은 만남은 여기까지. 미스 유니버스 대회가 끝난 후 그녀는 본국인 프랑스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기를 모르는 불꽃남자 유리마, 그는 미스 프랑스 쇼케에게 애정이 듬뿍 어린 연애 편지를 보내는가 하면 프랑스까지 직접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녀의 집까지 찾아가 구애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여러분들, 요즘 시대에도 프랑스로 가는 비행기 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정말 어마무시한 금액이었겠죠. 하지만 그런 것에도 불구하지 않고 그는 프랑스까지 직접 찾아가서 그러한 순애보를 보여주게 되었던 거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말이 여기서 빛을 발휘하나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우리의 광규 형님이 말씀하시는 거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머나먼 프랑스에 있는 쇼케에게 계속해서 다양한 선물과 편지로 끝없는 구애를 펼쳤고, 그녀를 만나기 위해 직접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에까지 찾아가는 이런 정성어린 행동을 보이니까 처음엔 이 남자 미쳤구나 라고 생각했던 쇼케도 설마 혹시 하다가 그의 열띤 사랑 표현에 마음이 열리고야 말았다고 합니다. 이런 유리마의 지극정성에 하늘까지도 감동했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프랑스 미녀 브리짓 쇼케는 혼자만의 착각일 수도, 무서운 집착일 수도 있는 이 유리마의 애정 공세를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2년 뒤인 1982년 11월 27일 오후 7시 32세의 유리마와 26살의 브리짓 쇼케는 프랑스에서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결혼식 장면은 우리나라 현지 특파원들이 앞다투어 중계방송까지 하는 커다란 이슈를 불러왔다고 하네요. 정말 인간 승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리마가 주장하는 황당한 이야기를 정신병자의 헛소리로 치부를 했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 대부분의 젊은 남성들은 이 아리따운 백인 여성과 결혼한 유리마를 무척이나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유리마가 주장했던 이야기를 허무맹랑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 프랑스 미녀 쇼케는 이런 유리마의 사랑을 왜 받아들였을까요? 그녀는 인터뷰에서 유리마의 환상적인 연애 편지와 그 정성에 감동하여 그와의 결혼을 기꺼이 승낙했다고 말을 했지만,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있죠. 그녀 역시 약간은 4차원, 자신이 언젠가는 동양에서 온 신비한 남자와 결혼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어려서부터 줄곧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리마의 접근을 너무나 순진무구했던 미스 프랑스 브리짓 쇼케는 너무나 낭만적인 동화 같은 이야기다,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었죠. 우연치곤 참 희한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리마 역시 인터뷰에서 나는 마르스입니다. 16살 때 하늘에 계시를 받았어요. 노란 머리, 파란 눈에 어깨띠를 두른 여신이 나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을 하며 이제 공주를 만나 결혼식을 올렸으니 앞으로 신의 지시가 내려올 것이다. 머나먼 우주에서 UFO가 화성의 왕자인 자신을 모시기 위해 호주에 내려오게 될 것이니 우리들은 호주에 가서 그 우주선을 기다리며 살 계획이라고 이렇게 허무맹랑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살짝은 특이한 이런 괴짜들끼리 만나서 결혼에까지 이르렀으니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화성의 왕자 마르스, 금성의 공주 비너스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리마와 미스 프랑스의 영화와도 같은 이야기가 요즘 우리가 잘 쓰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의 모티브였던 거였죠. 이들은 자신들을 영접하러 지구로 온 우주선을 타고 자신들의 고향이라고 주장했던 화성으로 과연 돌아갔을까요? 그 후의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그들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론 끝나진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화성 이야기를 하던 그 유리마로부터 세뇌당했던 거였을까요? 미스 프랑스 쇼케 역시 결국엔 남편 유리마와 함께 우주선을 타고 고향 화성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진짜로 우주에서 온 금성공주 비너스로 믿게 되면서 유리마와 매일같이 손을 꼭 잡고 뒷산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화성에서 자신들을 데리러 올 우주선을 기다리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애꿎은 시간만 하염없이 흘러가고 곧 지구에 대변혁이 올 것이고 우주로부터 우리 부부를 모시고 갈 우주선이 올 것이라고 유리마는 예언을 했으나 전혀 현실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였던 거였죠. 이에 크게 실망한 쇼케는요, 이 모든 것이 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생활력 없이 홀로 그림을 그리거나 주구장창 시만 써대니 이 장래성 없는 외국인 남편 유리마를 헌신짝처럼 버린 다음 곧바로 이혼해 버렸다고 합니다. 이슈를 끌고 세기의 결혼이었던 이 미스 프랑스와 유리마의 결혼 생활은 단지 1년으로 끝나고 말았던 거였어요. 그럼 이 프랑스 여인으로부터 강제로 이혼당해 이역만리 미국 땅에 헌신짝처럼 내팽겨진 이 불쌍한 화성의 왕자 유리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쇼케에게 이혼을 당했지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몇 년간 그녀의 주변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정말 소름 돋죠.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과는 아주 다르게 이 유리마는 여자에게 인기가 많았나 봅니다. 쇼케와의 이혼 후에 또 다른 여인을 만나 결혼 생활을 했지만 허무맹랑한 그의 이야기를 버텨낼 여자가 과연 있었을까요? 이 결혼 생활 역시 그리 오래 가진 않았다고 합니다. 몇몇 들려오는 소문에 따르면 외국에서 오갈 데 없는 낭인으로 전락한 그를 불쌍히 여긴 한국 교민이 자신의 식당의 직원으로 채용을 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이 화성의 왕족이라고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리마는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단지 복장만 18세기 유럽 왕자풍에서 현대 군인식 복장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식당에서 접시 닦기를 하거나 서빙을 볼 때도 항상 군복에 군화를 신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다. 그만의 아집일까요? 자신은 화성의 아들이니 왕족 신분을 스스로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였죠. 하지만 이 기괴스러운 유리마를 열렬히 따르는 추정자도 있었나 봅니다. 그의 팬이 물심양면 지원을 하여서 1991년도에 그가 그렸던 그림들을 모아 서울에서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42살의 유리마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멋있죠. 그 화가 빵모자를 눌러쓰고 자신의 그림과 함께 이렇게 사진까지도 남겼던 거였죠. 하지만 이것은 그가 대중들에게 나타난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가족들과도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들리는 이야기론 프랑스 파리 뒷골목에 거리 화가로 전전하며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만 떠돌 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인 숙박업자에게 밥을 얻어먹으면서 사는데 여전히 외계인과 자신이 화성에서 온 왕자라는 이야기를 늘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유리마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신념을 지킨 남자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거 이뤘어요. 어떻게 보면은 자신만의 그 철학, 뭐 개똥 철학일 수도 있겠지만 그 신념이, 진념이 정말 대단한 남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유리마, 그가 아직까지도 살아있다면 67세. 자신이 화성에서 온 왕자라고 굳게 믿으며 소설 속 어린 왕자가 친구를 기다리는 것처럼 자신을 데리러 올 기약 없는 우주선을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